네, 그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불려왔던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 보선 참패에 대해서 뜨거운 애당심이 총선 압승에 큰 힘이 될 거다. 약간 저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런 의식이라 진 거예요. 교만한 의식이지. 내가 뭐라고 그래. 항상 교만한 걸 하늘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 아,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민주당이 뭘 잘해. 방탄단식이나 하고 있고 맨날 거짓말해. 허위뉴스 가짜에 뇌물 뭐 이런데. 근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특히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줘 정치인이. 그리고 교만하게 위에 있어. 그거를 제일 싫어하거든. 그리고 사실은 여당과 대통령을 제일 심판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 명 있을 때 부모가 어때? 큰애부터 혼내키지. 그 다음에 큰애가 잘하면 둘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앞에선 대통령이 제일 많이 맞는 거야 사실은. 매를 맞는 거지.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을 심판한 게 맞거든. 근데 김기현 대표가 말한 저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절대 열등이 진 아픔 안 느끼는 거야. 정신승리하는 의식이지. 항상 빼앗는 에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늘 열심히 해. 절대 포기는 안 돼.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약국할 때 그 위에가 보험회사였거든? 근데 항상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두르고 할 수 있다 이거를 해. 그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 공부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가 알았어. 아픔을 느껴야 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이 머리로 공부하는 교육이 폐해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 근데 총선에서 표 얻는 거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가? 국민이 줘야 되잖아. 네. 이 세상 일이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별로 없어. 열심히 청소하고 뭐 내가 남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하인이나 노예로 살면서 해주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뭘 얻으려고 할 때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 총선이나 대선이 다 그거야. 국민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졌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국민의 뜻을 경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요? 입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네. 되지.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나를 이뻐한 거야 미워한 거야. 미워한 거죠. 미워한 거지. 네. 버린 거지. 나는 그리고 진 거지. 야당하고는 얼마나 아파. 상대한테 남자 여자 사귀다가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뼈 아파. 그리고 내가 졌어. 올림픽 가는데 나 꼴찌야. 얼마나 아파. 진짜 엄청 아프고 엄청 두렵고 또 이제 버림받을까 봐 무섭고 이 마음이 올라와야 정상이거든. 근데 그냥 말로나 아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덜 느낀 거야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한나라당 그 뇌물 받고 이랬을 때 어떻게까지 했어 박근혜 대통령. 천막당사. 네. 완전 백의종군. 그러니까 몸으로다가 아프게 하면서 보여주니까 국민이 그때 그 다음에 한나라당 압승했잖아. 그치? 아픔을 느껴야 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 상대를 움직여. 그리고 내가 기꺼이 상대가 나를 혼내킬 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잘못됐습니다. 이럴 때 상대를 움직이거든. 근데 김기현 대표 머리 공부만 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왔거든. 그거 하나 믿는 거야. 그것만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뜨거운 애당심으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자. 이런 식이야. 아니 표를 졌는데. 그러니까 표를 주는 건 국민이지. 자기가 표를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식의 노력을 하면 안 돼. 정신승리하고 수학 공부하듯이. 그 여당이 저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해서 뭘 보여주고 우리 머리 공부는 다 그런 거거든. 내가 100점 맞아서 뭘 보여주고 그게 되지 않아. 사회는 그래서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잖아. 인생에 잘 살고 못 살고 순 학교 다닐 때 그게 그거야. 잘못 가르쳐 공부를. 그거로 되는 게 아니야. 점수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설득해서 끌고 나가고 상대한테 버림받았을 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상대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다시 택해주고 상대가 나를 택해주고 사랑 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배워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안 가르치고 무조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이겼다고. 그건 이긴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을 하잖아. 지금 정신승리하고.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진 거야. 이번 여당과 대통령은. 다 공부 잘하는 다 법관. 그냥 나 공부 잘하면 다 남들은 박수치는 박수부대로 세워놓고 이렇게 살았어. 나 정신승리하고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렇게 뼈아프게 지고 열등한 자기를 받아들여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아프다.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사실 나도 정신승리하고 산 보수 우파 쪽이거든. 날마다 전교 1등하고 날마다 칭찬받고 나는 당연하고 심지어 친구한테 너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와 이런 말 했다가 미움받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이렇게 교만하니까 얼마나 처맞았겠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세가 고아처럼 됐어. 엄마 아빠 죽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돈은 다 뺏기고 온몸은 병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울면서 잘못 살았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이 노력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노력한 거고 남의 아픔을 안 느껴준 게 내 인생의 최대의 남의 열등의 아픔 안 느껴주고 너도 노력하면 되지 이러면서 무시했던 교만이 나의 최대 실패구나 하면서 되게 운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겸허해지고 나와 남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남의 아픔을 갖다가 내 아픔으로 느끼고 내가 어떤 남한테 버림받고 진 열등이 올 때 그냥 그걸 느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돼 왔거든. 근데 지금 여당이 그걸 못하는 거야.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윤 대통령도 사실은 이번에 김행 장관 네. 눈치 봤잖아. 눈치 보면 안 됐어. 그게 보좌진인데 바보 아니야. 참모진인데 빤한 거지. 이번에 당연히 야당이 이기지 그거를 여당이 이긴다고 추측하면 돌대가리지. 그거 누가 봐도 그거 야당이 이기지 여당이 이기겠어? 왜냐하면 심판하는 건 야당을 심판하겠어 정권 잡은 쪽을 심판하겠어. 이제까지 그래왔어. 정권 잡은 쪽을 심판해서 지난번에도 정권이 심판받아서 자기들이 뺏긴 거 아니야 야당 측이. 네. 야당을 심판하겠어? 여당을 심판하지 그치? 그럼 여당을 심판할 때 여당이 잘했냐고 고집 부리고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줬는데 당연히 지지. 근데 당연히 지 걸 뭘 쳐다보고 앉아있나. 그거를 이미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지고 나서 김행 자진 사퇴 시킨 건 하나도 점수를 못 얻은 거야.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내년 총선에서 뺏길까봐 대통령이 눈치 보는 거지. 국민 마음을 이해해서 국민의 여론이 김행은 자질이 없다 이런 여론이 높았잖아. 그거를 이해해주고 내가 꺾은 거와 눈치 보고 총선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진짜로 국민 마음 이해하고 져준 게 아니거든. 그래서 대통령의 그 점수 하나도 못 얻은 거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간을 본 거지. 그럴 때는 국민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 느끼지. 그냥 눈치 보는 거지. 안 변해 대통령은 하면서 절대로 민심은 안 움직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은 지금 한 가지 수밖에 없는 거야. 김기현 대표가 윤심으로 여당에 앉아있는 한 네. 대통령과 여당은 공명하겠고 하나로 한 통속으로 국민들을 심판할 거고 이제까지 쌓아온 자기의 이미지가 있어. 고집 부리고 정신승리하고 여론 말 하나도 안 듣고 여론 1%로 떨어져도 나는 내 할 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집 부렸어. 여론한테 국민한테 표를 얻었는데 네. 민심을 무시하는 발언도 막 하고 완전히 바꿔야 돼 그걸. 내년에 지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허수아비 대통령 되고 정권이 또 바뀌게 돼. 빼앗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탈탈 털려 이번에. 검찰 수사했던 만큼 털려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려놓고 국민에게 읍소해야 돼. 예전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 전부 사퇴시키고 새로운 친윤 비윤도 아닌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게 하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나 기자 간담회 같은 거 열어서 얘기해야 돼. 이제까지 인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한 거 죄송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저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려주셔서 제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이제는 국민 여론에 겸허하게 수용하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국민 뜻을 받들고 국민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겠다. 한 번만 다시 표를 달라. 진짜 이번엔 잘해보겠다. 내년 총선에서 다시 밀어주고 다시 해주면 국민 뜻을 받들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처가 카르텔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뼈를 깎고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되게 수치스럽고 하기 싫겠지.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백약이 무효야. 이제까지 실정이 너무 많이 쌓인 거야. 네. 내가 위대한 이슈 하면서 나는 솔직히 대통령 편이야. 그건 윤 대통령 편이라서가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됐어도 대통령 편이고 국민이 뽑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 편이야.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별로 잘못 안 했는데 야당이 공격하면 야당을 뭐라고 하고 근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꼭 그걸 얘기했어 내가. 왜? 고치라고. 안 고쳐. 계속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 언제부터 잘못된 거냐면 이상민 장관 경질했어야 되거든. 그때부터 국민의 여론과 반대돼서 계속 해왔어. 친일 할 때 그때 또 크게 버럭버럭하고 그치? 그 포인트가 있어. 그거 그때를 계속 어겨왔거든. 이게 쌓여서 이게 이렇게 이 포인트로 졌는데 대선 때는 지금 보궐선거 때 17%가 차이가 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지 격차가. 중도 표심이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야.
이게 누적된 거를 이렇게 김행 장관 그냥 자진 사퇴 정도 시켜갖고 그것도 눈치 보다가 절대 안 변해. 그래서 아주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 똑똑한 사람인 게 그때 그 뇌물 먹었다고 뇌물 사건 터지니까 전화 위복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잖아. 그걸 그냥 이게 대충만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진화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 하지만 압승을 하지는 못해. 근데 막 천막 당사까지 꾸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아 이게 굉장히 뇌물 먹은 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걸 아는구나. 양심이 있는 당이야. 이래서 준 거야. 근데 야당은 어때 지금? 여당이 워낙 고집부리고 대통령이 민심에 위배되게 행보를 하니까 지금 어부지리한 거지. 자기들이 정권 잡아 여기도 똑같아. 금방 뺏겨. 저지경으로 하다가는 뇌물 다 방탄하고 불체포 특권 하나도 안 내놓고 단식해서 방탄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야당 대표 이런 소리를 하고 자기 살겠다고. 근데 야당이니까 봐주는 거야. 집권 여당이 되면 봐주는 거 없거든. 국민들이. 바로 뺏겨.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야당도 자기들이 여당이 아니라서 철퇴를 면한 것 뿐이지 여당이 표적이 되니까. 자기들이 가져오면 자기들은 무사할 것 같아? 가져오기도 힘들어.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정신승리하면서 다음번에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이미 힘들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국민의 승리고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 알기는 아는 거야. 하지만 본인 내면 속내는 그래도 내가 조금 대통령보다 난가보다 이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겼나 보다. 이런 게 네. 조금 있겠지. 겸손한 척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어도 이거보다 철퇴를 더 맞으면 더 맞았지 덜 맞지 않아. 왜? 국민은 정권 심판이 뭐야? 고집 부리는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 고집 부린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많이 하고 내가 맞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니까 그걸 심판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고집? 윤 대통령보다 더 심했지 덜하지 않아. 돈을 암만 많이 벌어다 줘도 소용없어. 누구는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 돼야 나라가 산다. 돈을 많이 벌고 행정을 잘한다. 소용없어. 박정희처럼 잘할까?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잘했어. 그 가난한 나라를 먹고 살게 했단 말이야. 근데도 심판하잖아. 절대로 국민 말을 안 듣고 국민이 싫어하는 거 독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신헌법 들고 일어났어. 근데 그거를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잖아. 이 무서운 거야. 민심은 굽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말 안 듣기로는 끝까지 불체포 특권 거짓말하잖아. 국민 앞에서. 네. 거짓말을 안 해. 윤 대통령은 앞과 뒤는 똑같아. 입에 발린 소리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막 속여먹고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야. 신뢰가 1도 없어. 지금은 그래도 야권에서 지지율이 제일 선두를 달려. 대통령 되는. 그거 왜 그러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일 뿐이야. 막상 대선에 또 나오잖아. 이분은 힘들어. 왜 이미지가 딱 대비되거든. 한동훈 장관하고 딱 있어봐. 누가 더 신뢰가 가? 거짓말을 그냥 날마다 했던 사람과 신뢰감이 있는 정치인과 다르지. 정치인은 신뢰가 다거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국민을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걸 못해서 지금 이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이해하기는커녕 국민이 지금 원하는 여론이 뭐예요?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에서 벌 받으라는 거야. 중도층이. 그거 안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뇌물도 다 방탄하고 사당화시키고 이런 짓 하잖아.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지. 엄청.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가장 무서운 벌을 받는 게 이 고집 부리는 마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지.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되게 아프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되고 돈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나도 그 고집이 있으니까 애고가 죽기 전에는 그거로 살았거든. 그래서 내 딴에는 똑똑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남한테 요만큼도 법에 걸리는 거 안 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아프고 내 인생이 바닥을 보고 몸은 죽을 병에 걸리고 알거지 뿐이야. 빚만 산더미를 주고 이렇게 됐거든.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건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인정하고 남의 아픔 안 보고 나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했다는 거. 굉장히 참회했지. 참회를 18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한 거야. 그거를 하고 나서야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마음이 보이고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마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사직생을. 내가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고집을 꺾었더니 현실이 바뀌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경험을 한번 해야 어릴 때부터
우리 제자들도 그 경험을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잖아. 몇 년을 공부하면 그런 경험을 하거든. 순식간에 현실이 바뀌는 거. 신기해. 이러고도 그 다음에 고집 올라오면 또 피워. 그러니 뭐 정치인들은 늘 이겨먹고 고집 부리는 공부를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고집으로 내가 성적 잘 받고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 부리는 공부. 이 마음 공부를 안 하고 꺾는 공부. 사직생의 공부를 안 한 거지. 생직사 사직생. 자기가 사는 공부. 생하려고 하는 공부.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자기가 에고가 살려는 공부를 해서 죽게 되는 거야. 이 이치를 못 배워서 이 배우기가 어렵지, 그치? 그래서 위대한 이슈 나타나서 내가 딱 더 보여준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법을 안 어기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하늘이 싫어하는 게 고집 부리는 거야. 이해 안 해주는 거. 그것도 특히 자기보다 위에 놔야 될 사람한테 고집 부린 거.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고집 부릴 때. 똑같이 당해. 윤 대통령이 예전에 윗사람한테 고집 부리고 했듯이 아랫사람들이 지금 다 반항하고 다 미워하고 덤벼들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 윤 대통령도 자기 위에 국민이 있다고 입으로만 얘기해. 헌법 1조 2항을 머리로만 알아. 마음으로 진짜 국민이 위에 있다 그러면 국민이 무서워서 그 사람 안 된다, 여론이 안 좋으면 바꿀 텐데 그걸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섭게 벌 받는 거야. 이게 엄청 무서운 별이야. 왜냐면 내년 총선을 예고하는 거거든. 내년 총선에선 필패라는 거든. 총선에 필패하면 자기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배신 안 할 거라고? 배신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자연의 이치라고. 강자를 따르게 돼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배신자라서가 아니야. 약자를 따르면 죽는데 약자를 따르겠냐고. 벌을 따를 때 일벌을 따라 여왕벌을 따라. 여왕벌을 따르지. 당연한 거야. 강자를 따라야 보호를 받고 그 에너지 장안에서 보호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민한테 표를 받는데 권력을 스스로 약화시켜서 그리고 약자 된 다음에 나를 배신하지 말고 날 따르라고. 본인이 먼저 배신한 꼴이 되는 거야. 왜 국민을 따르고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강자가 돼야 배신 안 할 수 있는데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 보니까 원망하는데 원망할 필요 없는 거야. 그렇잖아? 권불 10년이라고. 강자 마음을 쓸 수 있을 때까지만 권력을 가지는 거야. 이걸 오래 유지하려면 겸손해야 돼. 꺾을 줄 알아요. 오래 유지. 그러면 아주 평생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꺾는 약자면 저절로 우리 국민이 다 존경해. 만약에 문 대통령도 엄청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를 꺾고 애고가 없으면 모든 국민이 존경하면 그 힘을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 퇴임에도 그게 힘이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대통령들이 퇴임하면 힘이 있기는커녕 다 감방 가고 거의 다 감옥에. 왜 그래? 고집 부리면서 그 애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 국민들이 다 반항하고 막 일어나서 힘 있을 때 이렇게 눈치 보던 사람들이 다 보내고.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국힘이 지금 지도부 사퇴를 안 하고 혁신위 체제로 가기로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헤라님 말씀하고는 정반대.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야. 죽을 짓을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뼈아프게 반성도 안 했고 천먹당사는커녕 지도부 사퇴도 안 하고 그렇잖아? 네.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지. 어떻게 보면 저 온 당이 나서서 거기에 총력전을 기울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심판이야. 윤심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사퇴해줘야 되는 게 맞지. 이재명 대표는 사퇴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잖아. 네. 여기 여당에는 김기현 대표가 리스크인 거야. 사퇴해주고 그렇다고 비운을 해도 안 돼. 너무 대통령을 안 돕는 이미지면 그것도 안 좋거든. 친윤 비운도 아닌 중도를 두고 거리를 두되 아주 온건하게 협조는 하지만 용산에 그렇지만 너무 멀지는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지도부를 두고 대통령께는 직언을 해야 돼. 내가 김기현 대표라면 그런 친윤 비운도 아닌 사람을 대표로 두고 지도부 송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 꾸리고 물러나는 마당에 직을 걸고 대통령께 얘기할 것 같아.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아니면 대국민 성명 발표해서 참여하고 잘못했다 얘기하고 다시 한번 호소해주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진다면 우리 정권은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수치스러워. 그 얘기를 딱 해줘야 되는 거야. 대통령 자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힘이 있었던 거야. 근데 국민이 지지를 안 한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돌아서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그걸 딱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김기현 대표가 그걸 못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새로운 지도부 친윤 비운도 아닌 너희들이 알아서 꾸려라 이렇게 하고 나는 대국민 담화 발표해서 국민들 없이는 난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딱 얘기할 거야. 내가 대통령 자리에 힘을 권력으로 어떻게 버티려고 그 교만함 버려야 돼요. 국민께서 다시 한번 신임해 주십시오. 초심을 잃었습니다. 제가 국민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주시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보궐선거 보고 보니까 민심이 떠난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프고 이대로면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일을 못합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권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국민한테 있다는 걸. 그리고 겸허하게 꺾고 반성해야 국민이 표를 주지. 여전히 아직 나는 대통령 자리에 있고 하면서 어떻게 그냥 김행정도 자진사퇴 시키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쯤 꺾었으면 됐지. 이제 표 주세요. 절대 안 줘요. 아예 약자를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얘기를 해야 그렇게 돼요.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백약이 무효야. 내년에 다시 심판할 거야. 네, 꼭 이 얘기를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위대한 이슈 구독자분들도 자기 인생이 되게 아프고 남들이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는 돈이 안 오고 내 하는 일마다 막혀. 그러면 잘 보세요. 자기 고집이 되게 셀 거야. 남의 말 안 듣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해서 되게 아프고 병 걸리고 돈도 다 잃고 막 빚만 10억씩 지고 이랬던 여자가 이 공부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 오직 내 마음을 보고 굽히고. 그래서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다 오직 자기 마음을 보고 고집을 꺾고 아픔을 느끼고 진 열등의 약자의 아픔으로 겸허하게 살면 인생이 다 풀리게 돼 있지. 절대로 꼬이지 않아.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해서 고집 부리고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자꾸 강자 되려고 내가 잘하는 거 붙잡아.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압승하자고 뭐 이런 거 붙잡고 그리고 뭐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붙잡고 하나씩 붙잡는 게 있어. 죽지 않으려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 붙잡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 아파지는 거예요. 자기 약자 버림받은 거 인정하고 국민한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아프게 하면 내 자식한테 버림받은 부모의 아픔도 느끼고 자식은 부모한테 버림받은 느낌 열등이로 무시당한 아픔 올라오면 그거 느끼고 그리고서 약자의 아픔을 받아들일 때 자기 인생의 가해자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 항상 약자와 열등의 아픔이 약인 거예요. 약. 그걸 느껴야지 정신 승리하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싸움질하고 미우고 이겨먹자 이런 마음으로는 지는 거예요. 인생에서.